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화요일 이 시간은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영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헬리콥터 머니로 잡아봤습니다. 좀 들어보긴 했던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이제 돈을 살포한다,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가계와 정부에 직접 돈을 뿌리는 걸 말합니다. 네. 예, 날아가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돈이 막 날리잖아요. 네. 예, 사람들 중에 누구는 특별히 많이 줍고 누구는 적게 줍고 이런 일이 없이 비교적 골고루 줍게 됩니다. 뭐 준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뭐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조영근 박사께서 이 헬리콥터 머니를 꺼내오신 이유를 대충으로 좀 알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네네. 이야기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재난지원금하고 관련되는데 또 이제 그거의 발상을 좀 더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예,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마다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국채 발행으로도 뭐 일부 조달을 했습니다만은 상당액은 사실은 다른 데 쓸 돈 줄여서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개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예. 예, 경제에 풀리는 돈 액수가 같으니까 막상 경기 진작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헬리콥터 머니는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돈 찍어서 뿌리자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경기도 회복되고 또 지원금의 온기도 골고루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 머니의 전제는 돈을 찍어 가지고 네네. 뿌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경제 과목의 상식에 따르면 네.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흔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인플레가 된다는 게 원래 경제 상식이죠. 바로 인플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사실은 요말 요대로 헬리콥터 머니가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요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아마 양적 완화란 말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헬리콥터 머니하고 상당히 닮았고요.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네. 기존의 양적 완화가 일부를 위한 양적 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헬리콥터 머니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2000년대 이후에 미국, 일본, 유럽에서 양적 완화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요. 그때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돈을 뿌렸으니까 이제 곧 물가가 폭등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지금 디플레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아니라 예. 디플레가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냐? 그 유동성 함정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 돈을 뿌려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블랙홀로 새는 겁니다. 어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그냥 전형이죠. 뭐 일본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뿌리는데 사람들이 바로 저축하죠. 맞아요. 저도 외신에서 이거 봤어요. 예, 하도 저축을 하니까 상품권을 뿌렸는데 예. 그 상품권마저 전문 용어로 깡을 해가지고 다시 저축을 했다. 이게 이제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죠. 소비나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든 현찰을 확보하려고 하는 네. 그런 현상인데요. 네. 소비도 투자도 안 하니까 물가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가가 싸진다고 좋아했대요. 예. 알고 봤더니 내 임금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오. 경제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미래를 비관하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뿌려도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뿌리면 그 돈이 시장에서 돌아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장롱 속으로 가서 이제 네. 고스란히 이제 처박혀 있더라.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까? 예. 일본이 2001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 정책을 일본 정부에 조언한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금융위기 때 과감하게 양적 완화를 하죠. 이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이 돈으로 시중의 자산, 그러니까 국채나 회사채, 주식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아, 국민한테 직접 주는 게 예. 아니라. 예. 이게 이제 기존 경제정책 관점에서는 족보가 없어요. 기존통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경기가 후퇴할 때 두 가지 정책을 조합해서 쓰는데요. 네. 우선 재정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복지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진작하죠. 네.
또 통화 정책도 씁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 공급을 늘리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소비와 투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데요. 예. 문제는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서 이미 금리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아베 전 총리 때는 엄청났는데 뭐 예. 무제한 양적 완화 했는데 안 됐죠. 예. 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 물가는 안 오르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만 과열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뿌려진 돈들이 이게 실물 경제로 안 가고 금융자산이 돼가지고 투자할 곳 찾아서 전 세계 떠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딱 찾아갖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금을 사들인다든지 집을 그렇습니다. 산다든지 예, 여기에 맞습니다. 이건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일본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때 과감하게 양적 완화를 한 덕분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파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안 그랬으면 정말 대공황이 왔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개 대공황 때는 제때 돈을 안 풀고 오히려 돈줄을 죄었다가 공황이 왔거든요. 그걸 막은 건 양적 완화의 공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돈을 뿌려도 이게 아랫목만 덮일 뿐이고 윗목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정부가 찍은 돈으로 국채, 회사채, 주식을 사주니까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기관은 따뜻해집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죠. 네, 네. 근데 이 돈이 실물 경제 투자가 되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가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의 종잣돈이 됩니다. 뭐 안 그래도 따뜻하던 아랫목은 과열로 더 뜨거워지는데 안 그래도 춥던 윗목은 돈 구경도 못하고 이제 뭐 아주 얼죠. 뭐 그냥.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돈을 찍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어낸 돈에 돈길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돈길입니다. 돈길. 그 돈길이죠. 예. 아주 정확히 정리하셨는데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거는 자산을 사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네. 재난지원금처럼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현금을 꽂아주자는 거죠. 네. 예,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위기 때 이렇게 쓰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경제 전문가인데요. 프란시스 코폴라라는 분은 헬리콥터 머니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다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예. 이게 아까 일부를 위한 양적 완화와 모두를 네네. 위한 양적.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 이럴 때 돈을 엄청 찍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선의 이런 쪽으로만 이제 집중적으로 갔던 네, 것이 그렇습니다. 일부를 위한 양적 완화라면 네네. 이런 건 이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다. 네네. 그래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가면 이게 소비로 연결이 돼서 시장 전체가 이제 온기가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서민들이야 뭐 그거 가지고 저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 점심 먹겠다는 심리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 분들은 그 공짜 점심을 이미 굉장히 많이 드셨다는 거죠. 예, 불공평한 거다라는 겁니다. 세 창까지 먹었죠. 세 창까지.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머니는 네. 뭐 그게 공짜 점심이라고 치고 당신들만 그 공짜 점심 드시지 마시고 네. 추운 윗목도 좀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달러나 유로, 뭐 엔화 같은 기축 통화는 이게 안전자산이니까 막 찍어도 인플레가 없는 거지. 원화를 그렇게 찍어댔다가는 하이퍼 인플레가 올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는 또 뭐예요? 예, 뭐 어마어마한 초인플레, 예, 뭐 10% 2%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예. 아니라, 예. 네.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재정이 워낙에 건전한 편이고 펀드멘탈이 튼튼해서 안 그럴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돈을 마구 찍어서 일단 급한 금융사를 살려놔야 금융사에서 돈길이 잡혀서 기업으로 가고 그렇죠. 기업이 살아야 결국은 임금으로 국민들한테 임금이 지급이 되니까 네, 전체 네. 경제가 이건 너무나 오래된 그다음에 되게 고답적인 논리인데 예. 여기서 이제 일부만을 위한 양적 완화가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예, 있는 거 예.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 거면 일부를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그게 헬리콥터 머니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헬리콥터 머니를 굳이 그러니까 대입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했던 정책인데. 뭐 양적 완화가 좀 비슷한 거죠. 네. 근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게 모두들한테 사실 퍼진 거라기보다는 예. 역시나 금융기관들 같은데 퍼진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오히려 역시 일본도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장기 전망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 분들이 미래를 갖다가 비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또 큰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시 그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이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줄 때 예. 사람들이 지갑을 푸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돈을 쟁여놔야 되는 데서 자산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판이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국이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야 할 때냐라고 묻는다면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이 큰 위기인 건 분명하고요. 음. 시중에 돈은 많은데 물가는 안 오르고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시장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가계 부채가 OECD 최고 수준이어서 가계에는 돈 쓸 여력이 없습니다. 반면 정부 재정은 OECD에서 그래도 가장 여유 있는 편이죠. 네. 그러니 지금은 경제의 동력이 꺼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히 돈을 쓸 때다. 이런 말이고요. 문제는 그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 또 어떻게 서민에게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네. 뭐 헬리콥터 머니는 그 돈으로 아랫목만 더 과열시키지 말고 윗목도 같이 따뜻해지자 이런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속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재정 확충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돈을 그러니까 더 푼다가 아니라 네. 근데 요즘 얘기되는 게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로 쓸 돈을 돌려서 여기로 가자는 것은 재정 확충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재정을 그대로 두고 용도만 바꾸자라는 거니까 예. 사실 여기에 트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네네. 이런 것까지 좀 함께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조영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